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밀키트 채워주시러 나오신 분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이십니다. 오늘도 차트 분석 통해서 탄탄하게 종목 분석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3글자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투자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1월 제조업 지표들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개선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미국에서는 국채금리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시간 외 선물이 하락하자 통화 긴축에 대한 두려움 또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출발했던 양지수는 오름폭을 줄이다가 혼조세로 전환되며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 16원 넘게 내리면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강세폭이 축소됐습니다. 전날 대비 7원 떨어진 1315원 선에서 멈췄는데 장중 1304원까지 내렸던 거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오전 중 1.15%까지 올랐었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포인트 오른 2,427선에서 마쳤습니다. 다만 장중 상승과 하락을 넘나들던 코스닥 지수는 1저점 근처에서 마감하면서 3거래일 만에 파란불로 마쳤습니다. 0.56% 내린 787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매매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개인이 4천억 원, 기관이 900억 넘게 매도 우위 포지션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팔자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7거래일 연속해서 순매도 중인데 어제 장에서도 2,300억 가까운 물량을 던졌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폭등하는 국채금리와 강력한 노동지표 발표로 인해 미증시 3대 지수는 조심스럽게 출발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939%까지 치솟으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4.089%까지 뛰면서 전날보다 더 높은 자리를 터치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000건 줄어든 19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월가의 예상치는 19만 5천 명이었습니다. 7주 연속으로 20만 명을 밑돌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단위 노동비용이 연율 3.2%로 예비치였던 1.1% 상승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상향 조정되면서 실업은 줄고 임금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여기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까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서 8.5% 올랐고 컨센서스도 상회했습니다. 다만 오후 2시쯤부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레피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자신은 여전히 25bp 인상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투심이 지지받았습니다. 이 발언이 중도 성향 위원들의 시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름폭을 키운 다우지수는 1% 넘게 오른 33,000원 선에서 회복했고요. 하락 출발했었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73%, 0.76% 플러스권에서 마쳤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의 첫째 주도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금요일마다 붉은 자켓 입고 나와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오늘 뵈니까 그 2월에 이제 빨갛게 피었던 동백꽃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영숙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이 다가왔어요. 우리 주식시장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를 바라보며 유동적인 경기 흐름에서 제가 종목을 발굴해서 차트에서 쉬운 매매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 붉은 자켓 박영숙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차트 분석 통해서 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찾아주고 계신데요. 최근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이 너무나 잘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사실 자세한 종목을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지만은 이제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이 눈에 뜰 때마다 괜히 반갑더라고요. 아, 그러죠. 자, 전문가님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재밌는 시장 얘기, 우리 계속해서 지표 이제 차트 얘기 공부 같이 도와주고 계신데 지난주에 예고해 주셨던 대로 오늘은 보조지표 관련된 설명 도와주신다고요? 보조지표, 네, 그래요. 말 그대로 주지표는 가격이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보조지표예요. 그 보조지표를 저도 공부를 여러 번 해봤고 또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고 알쏭달쏭 타점은 잡히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보조지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면 키움 차트나 자기 본인이 사용하는 차트상에서 보면 이 보조 지표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보면 추세 지표 이렇게 많고요. 또 변동성 지표도 이렇게 많고요. 모멘텀 지표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은 보조 지표들을 다 공부하고 나면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어떻게 네, 정의할까요? 한 단어로. 뭘까요? 글쎄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이 보조 지표를 다 공부하고 익히고 나면 돌파구나. 보조 지표의 모든 정의는 네. 돌파예요. 돌파를 나타낼 수 있음을 그 시사하고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지표가 쉬워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지표는 추세 지표 중에 DMI 지표를 공부해 보고자 해요. DMI 지표는 추세냐 비추세냐를 따지는 건데 기본적인 이 차트의 지표는 이런 색깔의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PPT 차트를 보시고 설명을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 DMI 보조지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보조지표를 잘 활용하면 돌파하는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설명 들으면서 저희도 직접 그 돌파 자리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지표 설명을 한 10분 정도 하라고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죠? 10분 정도 공부하시면 나의 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이 DMI는 추세 지표냐 비추세 지표냐를 따지는 지표인데요. DMI 시장에서 추세적 시장이다, 비추세적 시장이다로 나눌 수 있는데 추세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지표 값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비추세적인 시장은 일정한 박스권에 행보하는 구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추세를 나타내는 단위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를 따지는데요. 상승했다면 플러스 DI, 하락했다면 마이너스 D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 돌파를 위한 추세 방향은 플러스 DI가 크면 상승 추세, 마이너스 DI가 크면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도 돌파를 하고요. 하락 추세에서도 돌파를 해요. 그러면 이 지표 같은 경우는 혹시 선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선물하고 같이 사용하면 좋아요. DMI 지표가 상승했다. 그러면 콜을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DMI 지표가 상승했다. 그러면 풋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추세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DMI가 상승하든 플러스 DMI가 상승하든 이 지표는 돌파하는 기준을 가지는 그런 지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색을 익혀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자, 우리가 사용할 색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러스 DMI는 상승하는 게 좋고요. 마이너스 DMI는 하락하는 게 좋아요. 어제보다 높았다면, 어제 종가보다 높았다면 플러스, 어제보다 낮았다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것은 꽃으로 표현하고요. 내려가는 것은 반드시 음봉에 새길 필요는 없어요. 네. 내려가는 색은 열매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열매가 피어나기 전에는 고개를 들지만 완숙해서 열매가 알차고 맛있게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 색을 이용하면 과일색은 노란색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노란색을 사용하고요. 잎은 이 꽃과 과일이 무성할 때 무성하게 번성하게 커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차트 색도 2% 표시했는데요. 자, 그러면 색의 정배열과 역배열을 정했어요. 붉은색이 위로 가면 정배열이고요. 노란색이 위로 가면 역배열이에요. 그런데 과일이 위로 올라오면 우리는 맞지 않는 지표예요. 과일이 위로 가면 쭉정이가 되는 거겠죠. 이 쭉정이 때 매매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들어드린 그 색으로 한번 지표를 해서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께서 색상을 통해서 꽃, 나무, 땅, 뭐 과일 이렇게 비교해서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 뒤로 차트가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 DMI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도 꽃과 잎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쉽게 이해가 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차트 통해서 직접적인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이건 5분봉 차트로 해서 기본적인 차트고요. 제가 방금 전에 설치해드렸던 DMI 기본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색으로 조종한 DMI를 한번 넣어볼 테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노란색은 밑으로 가는 게 좋고 빨간색은 위로 가는 게 좋다. 과일은 익으면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타점을 찾을 수 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교차되는 지점이 타점이겠죠. 자, 우리는 이제 다 모두 타점을 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타점이겠죠. 보시면 이 자리 지금 노란선과 빨간색이 교차돼서 여기는 지금 노란선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팔아야 되는 자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란선은 밑으로 가고 빨간선은 위로 가는 이 자리가 중요한 타점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추세를 나타내는 ADX는 전체적으로 지금 상방을 가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 데드 크로스 나서 골드 크로스 났더는 여기가 타점이 되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잡혀지시나요, 타점이? 네. 자, 그러면 어제 제가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몇 종목 가져와 봤는데요. 타점이 노란색이 밑으로 가면 과일이 풍성하게 익는 자리가 타점이면 여기가 타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 자리가 타점이 되면 지금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 굉장히 수익률이 좋죠. 지표 하나를 색으로만 표현해도 이렇게 본인만의 타점을 잡아서 매매해 볼 수 있는, 지금 여기가 중요한 타점이 되죠. 잎은 뭉성하게 자라고 과일은 잘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또 꽃은 잎 위로 풍성하게 피어 올라서요. 아주 좋은 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DMI 차트만 잘 익히셔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여기다가 꽃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밭을 만들어 보면요. 지금 이 박스 밑에 잠들어 있던 꽃들이 이 DMI 지표와 같이 꽃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밑에서 이 박스죠. 이 지금 DMI 지표는 박스를 설명하는 지표이기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설명 안 드렸는데요. 이렇게 잠들어 있던 지표들이 이렇게 위로 오를 때 여기를 돌파할 때 타점이고요. 이 꽃밭을 넘어서는 이런 자리들이 보통 타점으로 잡아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꽃밭을 이용하니까 타점이 더 쉬워졌죠. 이렇게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꽃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있으시죠? 문의 주시면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전문가님께서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들을 요약하고 이제 축소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교육해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보내시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재료까지도 확인을 해가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공부하면은 또 새해에 차트 공부해서 더 탄탄한 매매를 하는 게 또 목표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DMI 지표를 활용해서 저희가 차트에서 봄이 되고 있으니까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얘기 들어봤고요. 저희는 예상지수 한번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7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오늘은 상승 출발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이긴 하지만 둘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0.47% 포인트로는 한 11.47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2439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끌어올리면서 790선 회복했습니다. 현재 791.9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영숙 전문가님처럼 지수가 좀 빨간불을 켜고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최근에 그 전문가님 종목들이 너무 잘 간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 좀 소개를 먼저 주고 시작을 하자면은 이 종목이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한국수출포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문가님 그때 저희가 왜 이제 친환경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비닐 포장이 줄어들면은 종이 쪽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종목 맞나요? 네, 맞죠.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게 종이 포장이 굉장히 많이 활용화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뭐 어디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을 가도 비닐봉지 포장지 사용을 금지되면서 다 종이로 담아주고 뭐 카페를 가더라도 빨대도 종이로 된 제품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죠. 이 종목도 차트 통해서 한번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앞으로 종이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조금은 횡보하다가 지금 고개를 들었는데요. 지금 간혹 제가 여기가 컵 위드 엔드예요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자리들은 주로 이런 자리들. 그래서 이 컵의 높이만큼 주가는 목표가를 가지고 상승한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종고를 돌파하고 종고를 지지하네요. 종고를 돌파하면서 종고를 이렇게 지지했어요. 어제도.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요. 앞으로 계속 종이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 비닐 대신 다 종이로 대체가 될 상황이니까 지금이 초기 단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이 아마 초기 단계면 그러면 얼마의 손절을 예상하시고 가볼 수 있냐 그러면요. 33,500원 지지하시든지 아니면 지지하고 눌렀으니까 이 돌파 지금 고점 앞에 저항대가 있으면 목표가로 선정하고 저항대를 돌파하면 그 자리를 지지로 설정한다고 해드렸죠. 그러면 38,000원을 뚫으면 이제 지지로 바꾸면서 계속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그렇지만 차트는 항상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으니까 손절과 목표가를 적절히 예상하시면서 매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수출 포장 38,000원 선이 지지가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이제 그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부분이 오는 24일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주식 분할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호재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한국 수출 포장 또 어떤 위치에서 출발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이후의 상황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제장 테마에 있었던 부분들 얘기하면서 또 전문가님께 차트 분석 통해서 종목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철강주인데요.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 쪽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중국이 양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대규모 부동산과 내수 부양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몰리면서 사실은 건설주들은 그렇게 최근에 강하지 않고 철강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중국에서 굉장히 또 PMI 지표마저 거의 한 1년 만에 12년 만에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기대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이 철강주 중에서도 앞서서 밀키트에서 먼저 잡아주신 종목이 있었잖아요. 네네. 직접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만호제강. 만호제강 최근에 되게 뜨겁더라고요. 주가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던데요. 차트는 항상 위로만 가지 않고 조정도 받고 하락도 하니까 만호제강도 그런 과정이 이제 다 끝나는 걸로 보이죠. 지금 이게 만호제강 차트인데요. 제가 여기쯤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으시죠? 자, 그런데 조정을 받고 일단은 내려왔어요. 굉장히 많이 큰 폭 상승했는데요. 지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리는 파동은 A파, B파, C파 이렇게 내리고요. 또 상승하는 파동도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올라가는데 정고점을 지금 돌파했죠. 그러면 저항이 없으니까 지지로 바뀌는 자리거든요. 여기 지지로 바뀌는 자리 한 번 정도는 더 지지를 하러 내려오면 쌍바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저는 중국 리오프닝의 부동산보다는 건설 혹은 러시아나 시리아, 터키 이런 쪽, 튀르키예 이런 쪽에 재건에 대해 더 수요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 철강의 수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철강이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 났을 때 그 같은 지역에서도 전혀 피해가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거기는 법률대로 시행령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적정 시멘트와 적정 철강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타산지석 삼은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건데 철강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만호제강은 지금 상승을 지지를 뚫고 저항을 뚫고 지지를 하는 모습으로 지금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추가를 계속 보실 수 있고요. 매수를 고려해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44,500원 지지나 반등 보시면서 자리를 잡아 보시는데 지금은 들어가기는 좀 겁나고
보고 있으면 계속 상승하고 조금 난해한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손절을 잘 따지실 수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진입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만호제가 어제 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입니다. 현재 자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또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은 손절 라인을 조금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실 수 있는 분만 지금 자리에선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철강주가 이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부분들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쪽에서도 재건이 된다고 하면은 철강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튀르키예가 원래 철강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좀 나라 상황이 마비가 되면서 우리나라 철강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서 미리 알려주셨던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고개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보다 전문가님 저희 철강주 쪽에서 대형주를 하나 더 보자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약간 주춤하는 듯 싶다가 어제장에서 좀 굉장히 강하게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던데 우리 포스코홀딩스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특이점이 있을까요? 특이점 지금 막 돌파했네요. 이렇게 추세 상승하든 하락하든 추세로 네. 추세가 지금 상승으로 이렇게 꺾여 올렸죠. 자, 이 추세대 여기를 돌파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 자리는 35,000원 정도 목표가 지금은 목표가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35만 원. 35만 원. 네. 네네. 35만 원 지지하시면 이렇게 들어 올리면 좋고요. 그러면 여기가 목표가인데 35만 원을 지지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가지 않을까. 지금 이 정고를 목표로 잡아도 꽤 높은 폭의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포스코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지금은 그 온실가스 감축법이 있잖아요.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그 물건을 사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포스코가 그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최근에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어제장에서 6% 가까운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지만 또 새롭게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서 또 이게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부분 유의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종가 그러면서 33만 7천 원에서 마쳤는데요. 35만 원 목표가가 좀 중요한 자리로 보여진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철강 관련해서 만호제강과 포스코홀딩스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면 어제장에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뜨거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요. 사실 좀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 부분은 유럽 쪽인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오는 14일에 이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리튬 같은 히토류들 수출 제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쪽에 수혜가 실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좀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역시나 성일하이텍인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이죠. 이 종목도 최근에 뭐 굉장히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어제장에서는 24% 넘게 강하게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정관이 성일하이텍의 앞으로의 위치는 어떻게 보여지나요? 아나운서님이 추천하는 종목들은 그날 검색된 종목 상위에 도전하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좋은 종목에 해당됩니다. 성일하이텍도 네.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정고를 잡았어요. 정고는 앞에 있는 매물대를 말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전고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는 굉장히 많은 쌍봉을 이루냐 지지를 해서 돌파를 하느냐에 주가가 상승하느냐 못하느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데요.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재활용해가지고 황산화철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리튬 쪽이나 코발트나 리튬이나 이런 쪽으로 보유하는 국가들이 정부 정책으로 그것을 막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재활용하는 기업들에 굉장히 큰 힘이 실리게 되는데 지금 그 힘으로 폐배터리 전체를 재활용해서 80% 정도가 재활용된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거의 광산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성일하이텍은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지금 주가가 시작했는데 지금 시가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매 방법은 여러분들 빨간 봉에서 제 옷처럼 빨간 자리에서 매매를 해보는 방법인데요. 시가를 해서 오늘 어제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아 보입니다. 성일하이텍 어제 종가 이탈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방금 한 1분 전쯤 개장이 됐고요. 지금 성일하이텍 오늘도 역시나 추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24.13% 상승으로 마쳤는데 오늘은 아직은 강보합 수준에서 지금 방금 막 하락 전환이 나왔습니다. 어제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17만 8천 원 선.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대응 전략 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양지수 우선은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붉은색으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0.53% 올리면서 2440선 회복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여력 조금 더 강합니다. 0.85% 올리면서 79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393억 정도 사들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236억, 기관이 156억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392억 정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323억, 기관은 64억 정도 매도 우위 포지션을 보이고 있네요. 섹터별로 움직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코스피 먼저 보시자면은 우선은 지수가 오르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섹터가 1% 가까이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오늘 장 지금 20%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8,700원 선, 29,000원 근처에서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 어제도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오늘 장에서도 15% 추가 상승 나오면서 177,700원 선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학업종도 강한데요. 화학업종 종목별로 보시자면 효성첨단 소재가 4.7%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뒤이어서 SKC도 3.8%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판 매체 복제 섹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 빨간불로 출발하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통업종이 1.3% 정도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프트센이 5.7%,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24%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소프트센과 이 우선주 마찬가지로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선주 액면 분할을 진행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장 초반 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전기전자 업종도 1.5% 가까이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츠로시스가 오늘장 13%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제장에서 유상증자 공모 절차에 돌입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인텔리안테크가 4.7% 가까이, 그리고 DH 오토웨어도 오늘장 1.9%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나노팀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뜨거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열 관리하는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전기차 화재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24.8% 정도 급등하면서 가격 같은 경우에 32,400원 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오늘장 우리 양시장이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일단은 코스피는 상승폭을 좀 줄여가고 있고 코스닥은 0.8% 정도 강한 부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저희 오늘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동안 며칠 동안 조정받았죠. 네. 이제는 상승하고 우리 지표가 전체적인 종목들 지표가 보통은 어려운 국면을 꺾고 다시 반등해서 지지로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좋은 자리들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이 바닥이고 고개를 막 드는 자리니까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좋은 자리다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있으실 건데요. 잘 보시면 좋은 위치고 좋은 시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번 주 그리고 거의 2월장 전체로 봐도 저희 시장이 조금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의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사실 3월의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초에는 또 2월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한번 차트 통해서 한 달간 분석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코스피. 자. 3월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2월 한 달 돌이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는 힘든 시기를 이렇게 거쳐왔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돌파는 그 추세선을 넘어서 지지하면 돌파라고 했죠. 자, 다시 쌍봉을 그렸는데요. 이 쌍봉을 돌파하면 좋은 자리인데 제가 어느 정도는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 기억나시죠? 조금 더 횡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렇지만 또 경기라는 게 또 좋은 호재를 가지면 또 모르는 일인데요. 얼마를 돌파하면 좋냐 그러면 2,478, 2,500원 정도를 돌파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쌍봉을 전체 돌파해서 안착하면 굉장히 좋은 위치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추세는 박스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시죠? 박스권을 돌파가 나오는 이런 자리들을 찾으셔서 이렇게 되면 좋아지겠죠? 지금은 굉장히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 되는 박스권입니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까지요? 검은 지지까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강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코스닥도 보면요. 같은 그림이에요. 코스닥은 이제 막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 지금은 쌍봉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늦게 가는 그림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누르겠죠. 이렇게 다시 힘든 과정을 다시 한번 지낸다 그러면 지지에서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검은 선 121선을 지지하러 이렇게 와서 다시 드는 이런 모습이니까 한동안은 3월 달도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러나 800원을 돌파하면 800원 정도를 돌파하면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는데 이 121선을 바로 뚫고서는 돌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든 국면이지 않을까. 예견해 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2월 한 달 동안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었지만은 우선 차트상 분석을 봤을 때 3월도 약간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또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좀 뜨거운 상황이죠. 저희가 뉴스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겠지만은 차트상으로 현재 우리 양시장 보여지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종목별로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장 초반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저출산 관련 주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봤더니 저희 동북아시아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이 신생아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최근에 뭐 인도의 인구 수가 역전된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연금 고갈 위기에 처하고 또 나라가 너무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심하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그러면 관련 종목들인 꿈비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12% 이상 추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캐리소프트 11% 정도 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이 관련해서 최근에 다들 새로 상장한 종목이기는 한데요. 저출산 관련주들 종목 중에서 캐리소프트 한번 차트상 위치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캐리소프트 현재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1,3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5.7% 정도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 또 한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 장에서 그래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리소프트는 그동안 굉장히 상승하고 난 이후에 힘든 과정을 거쳤네요. 이 검은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21선 이탈하면 매매를 중지하시고 쉬는 게 좋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종목은 지금 갭으로 상승했네요. 여기가 매집으로 컵 앤 위드라고 모아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여기서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현재는 저항에 있어요. 1,600원, 700원 저항에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항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관찰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저항을 뚫을 때 좋아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갭 돌파하고 지지하는 자리 보시고 진입하셔서 손절가 정확히 지키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손절가, 저항가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가격 전략 잘 체크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출산 관련 주들 꿈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24%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약간은 조정받으면서 1%대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잠깐 확인 좀 해드리자면은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이 뭐 중국 쪽에 이제 유아용품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모았던 종목인데요. 어제 장에서 6.5%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메디앙스와 마찬가지로 1% 정도 약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출산 관련주들은 각각 개별 종목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로봇 관련주들이 또다시 움직임이 좋은 상황입니다. 유진 로봇이 그중에서 오늘은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22.7%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 7,080원 선, 7,000원 근처에서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표가 난 부분이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0% 이상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호실적에 관련된 모멘텀까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로보티즈가 현재 6.8% 정도 오르면서 47,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6%대 강세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95,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휴림 로봇은 사실 작년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5.8% 정도 올리면서 2,790원 선 근처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 조금만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비츠로시스가 오늘 장에서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지금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면서 5% 상승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일성신약 같은 바이오 쪽 종목들도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이 강합니다. 0.5% 강보합권 추가 움직임 나오면서 538,000원 선 회복된 상황이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08,0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시총 상위주들 잠깐 확인을 해보자면 여기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도 추가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4.7%, LNF가 1.8%, 에코프로는 4.3%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주들 중에서 카카오게임즈가 0.7%, 펄어비스 1.3%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계속해서 비슷한 위치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에서도 기분 좋게 양지수가 동반 상승으로 마친다면은 저희도 조금 더 신나는 주말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주목해볼 팍스 밀키트 자리 옮겨서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한국 수출 포장과 만호제강 관련된 설명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전문가님께서 탄탄한 분석 통해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세워주시려고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3월 3일 금요일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어떤 걸까요? 오늘의 밀키트는요.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소재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그 고효율 연료를 조금 쓰고 효과를 많이 내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중에 하나가 자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석은 항상 자력이 통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연자성이라고 그래서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하는 기술인데, 전력이 통할 때 이 기술을 결합하면 쉴 때는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이 에너지를 보충해서 연료를 전달해야 될 때는 자성을 통과시키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연료를 줄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고출력 저효율의 그 저연료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데인데요. 전기차나 일반 가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기로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고효율 자성 소재를 개발한 우리나라 세 번째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어가 보시면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자성 개발을 하면서 전기차와 가전 등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장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